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열적인 삶을 사시는 것 같죠. 근데 실제는요, 본인이 동태찜이라는 그런 음식 사업을 하면서 가장 평범하고 또 가장 편안한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장 편안하고 가장 평범하다는 것이 결국 김영희 사장에게는 특별함이었고요. 그 맛을 본 손님들은 평범 속에 완전한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태찜 하나로 지금은 60억 원을 버는 CEO로 성장을 했습니다. 김영희 대표는요, 1957년 경상북도 예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 이녀 중에서 셋째였으니까 그야말로 장난꾸러기였죠. 부모님은 대농이었고요. 때문에 시골에서도 좀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한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유교 사상은요, 그 속에 남존 여비 사상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좀 심한 한학자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에 집에 오면 늘 집안일이에요. 어머니를 도와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이런 일이 김영희 대표에게는 일상사였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대표는요, 방과 후에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 것을 이제 끝내야 되겠다, 집을 떠나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나는 집을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모님은 정말 상상외로 그래 가라, 그동안 미안했거든요. 그 미안한 마음, 고등학생이 되고자 하는 김영희 대표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 그 마음 속에서 뭔가 미안함이 꿈틀꿈틀 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김영희 대표는 1974년에 언니가 사는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는요, 간호보조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던 김영희 대표에게는요, 간호보조학원은 정말 신나는 거였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고요. 뭔가 내 능력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서 나이 20살이 되면서 자격증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간호사 생활은 그야말로 꿈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영희 대표는 늘 일등 출근하고요. 그리고 청소도 하고 뭐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하는 거죠. 퇴근도 꼴등이에요. 재미있으니까요. 환자를 대할 때도 마치 내 가족처럼 방과 후에 집안일을 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더 좋아하고요. 또 병원 일도 재미있는 거예요. 당연히 병원의 청소며 또 서비스며 이런 쪽에서 1등인 거죠. 위생이나 청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5년 동안 이 간호사 생활을 정말 마음껏 해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서 전업주부가 됩니다. 전업주부가 되고 나서는 남편과 딸 둘, 그야말로 알콩달콩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남편이 액자 사업을 했으니까 가정 형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김영희 대표는 본인이 잘하는
음식 솜씨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공장 직원들을 대접한다든가, 또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에게 맛보인다든가, 뭔가 음식을 가지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연히 집안의 딸들도 또 직원들도 늘 엄지손가락을 치켜서 하면서 맛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지금 공장에 불이 났어. 하고 말입니다. 김영희 대표도 단숨에 공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공장은 잿더미였습니다. 그 앞에 남편은 망연자실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거죠. 순식간에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 3억 원의 빚더미를 안게 되고요. 집도 팔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3억 원의 빚더미 속에서 그래도 급한 불은 꺼야 됐으니까 집을 팔아서 갚고요. 또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갚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공장 옆에 하우스로 한 칸 집을 지어서 사는 거예요. 당시 남편은 잘 나가던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그 자책감에 무기력하게 변했고요. 딸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런데 김영희 대표는 정말 CEO적인 자질을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잘하는 게 알고 봤더니 음식이었던 겁니다. 요리였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세상과 한판 승부를 하면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렇게 김영희 대표는 식당 물색에 나섭니다. 내가 잘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 자본을 투자해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선 거죠. 그렇게 김영희 대표는 1990년에 강남 479이라는 식당을 개업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백반과 보신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죠. 이미 있던 식당이었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한 그런 매출이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김영희 대표의 어떤 음식 솜씨가 점점 발현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공장 직원이나 혹은 공사장 인부들에게요. 맛이 좋다. 이것은요, 단골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번 먹어보니까 맛이 좋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기 때문에 맛이 좋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단골은 늘어나고 매출은 50만 원까지 쑥 올라갑니다. 당연히 빚도 조금씩 청산되기 시작하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김영희 대표는 과감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바로 지금 곤지암 식당에서 확장 이전을 하는 거죠. 옥현 휴게소로. 그렇게 1995년에 매장을 확장 이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김영희 강남 동태찜이라는 상호를 쓰게 됩니다. 왜 강남이냐고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강남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거죠. 김영희가 강남에서 맛있는 식당을 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하는 인상도 줄 수 있고요.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 그게 통합니다. 왜냐하면 곤지암 시절 단골들까지도 동태찜을 먹겠다고 찾아오니까요. 그때 김영희 대표는요, 딱 두 가지 컨셉이었습니다. 푸짐한 양, 저렴한 가격. 양은 얼마든지 주고요, 가격도 싸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맛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단골들은 입소문을 내주고, 단골들의 입소문이 나니까 손님들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옥현 휴게소로 확장 이전한 것이 김영희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희한하게 나쁜 일이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옥현 휴게소에 건물 주인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간 겁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채권자가 김영희 강남 동태찜이라는 가게를 빨리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라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영희 대표는 그래도 보증금을 높여가면서 가게를 점점 확장시켜가는 것이 본인의 어떤 재산 정식의 수단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전 재산인 보증금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죠. 김영희 대표는요, 정말 눈물 속에 가게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짐합니다. 주저앉지 말자고. 한 번 실패한 거니까 한번 또 일어서면 되지 않겠느냐. 남편도 있고 두 딸도 있고 심지어는 내만의 음식, 동태찜을 좋아하는 고객도 있는데 내가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 김영희 대표는 권토중래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또 식당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여러 날을 헤매는 동안 양평 시내에 35평 규모 되는 식당을 찾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식당이었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김영희 대표가 직접 페인트 칠하고요, 중고 식탁이며 의자며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개업을 합니다. 한 번 성공한 사람은요, 어쩌면 또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지도 모릅니다. 동태찜이란 특별한 요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평 시내에서 개업을 했다고 하니까 입소문이 일파만파인 거예요. 또 과거에 단골 손님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가게 앞은 문전성시예요. 그야말로 기다림의 줄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휴게소 건물 주인이 부도를 낸 바람에 오히려 더 좋아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듯도 싶습니다. 왜냐하면 옥현 휴게소 하면 외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이제는 시내의 식당에 온 거예요. 시내의 식당.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때예요. 손님이 줄을 서 있을 때 김영희 대표는 식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배달 사업도 시작합니다. 상가나 사무실로.
당연히 매출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요. 입소문은 점점 정복되니까요. 순식간에 양평 맛집으로 등극을 합니다. 맛집이 되자마자 타지 손님들까지 마구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되면 가맹점을 해달라는 요청도 빗발을 칩니다. 물론 김영희 대표는 그때마다 거절을 합니다. 이 비밀 동태찜 소스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간절하면은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남편의 후배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는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의 호소를 하기를 몇 날 며칠. 마음이 약한 김영희 대표는 정말 고민 끝에 그래요 하고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태찜 소스를 만드는 특별 교육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김영희 대표가 나서서 강원도 홍천에 김영희 강남 동태찜 2호점을 개업을 합니다. 걱정이 되니까 김영희 대표가 매일 가보는 거죠. 물론 개업과 동시에 장사가 다 될 수밖에요. 이미 검증된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의 후배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이 별로 많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에 호소하던 그분이 이제는 나를 피한다는 느낌까지 오는 거예요. 김영희 대표는 즉시 홍천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정말로 놀랍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의 후배라는 사람은 동태찜 소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사람들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춘천에 분전까지 내놓은 거예요. 배신도 이런 배신은 없는 거죠. 정말 세상에 이럴 수가란 말이 쉽게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신이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배신을 당했을 겁니다. 인간이 탐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배신을 당하기 이전에 스스로 준비가 확실해야 되고요. 또 스스로를 믿고 일을 해야 됩니다. 김영희 대표는 그 일이 있은 후에 2003년에 김영희 동태찜, 그러니까 김영희 강남 동태찜이라는 상표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홍천점과 춘천점의 이름을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후배가 배신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양평 본점은 난리예요. 그냥 원조 동태찜의 인기는 여전한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포장해서 판매까지 할 정도로 쭉쭉 성장을 해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영희 대표는 푸짐한 양 그리고 저렴한 가격, 거기 하나 더 포장이나 배달도 가능할 수 있게끔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가맹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김영희 대표는 비밀 소스를 본사에서 공급한다는 조건 하에 가맹점을 허가합니다. 근데 그 가맹점은요, 순식간에 30개로 확대가 됩니다. 김영희 대표는 안 되겠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가맹점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가맹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본사 역할은 뭐고,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김영희 대표는요, 한 가지 더 고객과의 소통도 확대를 시킵니다.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고요. 또 인터넷 마케팅도 아주 공격적으로 합니다. 소통을 확대를 한다.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확대한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동태찜을 보든 동태탕을 보든 모양새도 예쁘고요, 맛도 좋고 값싸고 푸짐하고, 당연히 인터넷에서는 와글와글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맹점은 점점 확대가 되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소스를 제조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직접 본인이 소스를 제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가맹점은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감당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맛의 변질도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공장으로 가자, 그렇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경기 하남에다 공장을 설립을 하고요, 그에 따른 물류센터도 만들고,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출근해서 매일매일을 관리를 하는 거죠. 동태찜을 완벽하게 개발했던 것처럼 회사 조직도 재구축합니다. CEO를 중심으로 기획부, 관리부, 영업부, 홍보부, 제조, 생산부까지. 그러면서 물류 체인에 대해서도 아주 강화를 시킵니다. 그동안 각자, 가맹점 각자 동태를 구입하던 것에서 이제는 본사가 아주 싱싱한 동태를 일시에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국에 이 동태찜이나 동태 맛의 그 통일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동태찜의 소스에 대한 것, 그것을 특허로 출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뭔가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가맹점은 점점 확대가 돼 나가죠. 아주 저렴하게,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끌어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동태 요리업계 선두주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 연령층이 젊은이건 장년이건 할아버지건 아니면 손자 손녀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건강 음식과 그 속에 국민 요리라는 큰 타이틀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김영희 대표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